오늘 38페이지죠? 맞죠? 3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어법입니다. 어법. 자, 어법은 그 두 가지 원래 유형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 수능에서는 이런 1번 문제 같은 유형은 안 나와요, 이제. 요런 유형들은 이제 여러분들 2년 동안 또는 뭐 3학년 1학기 때까지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학교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왔었고 요즘은 요런 트렌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전체 수능 문제에서 이 어법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버려도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만약 내가 버려라고 던져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풀 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자기의 어법 지식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문제들을 몇 번 풀다 보면 항상 그 정해진 문법 패턴들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 정해진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식은 일단 대조군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개념은 어떤 게 정립이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1번부터 제끼는 건 제끼고 자, 1번에 가볼게요. 자, understanding why you do something and how it fits into the big picture of what, which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석은 지금 왜 당신이 뭔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그러한 큰 그림에 맞춰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뒤를 보니까 what하고 which가 지금 딱 나왔고 you are trying to accomplish 요까지 끊어줘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what이든 which든 일단 뒤는 무조건 불완전한 겁니다. 자, 불완전하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자, 불완전하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문장 구조에서 즉 형식에 갖춰져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보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무조건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불완전하다 하는 것은 보통 뒤에가 어떤 놈이 많이 들어가냐면은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단어가 who나 아니면은 which나 아니면은 that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얹혀서 얘기하게 되면 what까지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이게 불완전하다 하는 구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단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명사 주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똑같은 명사 주어에다가 동사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뒤에 전치사가 들어갔는데 전치사 뒤에 어떤 명사가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나눌게요. 완전에 대한 개념은요. 이런 겁니다. 해석 자체만 그냥 볼게요. 뭐뭐는 뭐뭐에 있다. 이게 첫 번째 해석. 그 다음 두 번째 뭐뭐는 뭐뭐를 한다. 뭐 한다도 되고 했다도 되고 뭐 할 것이다도 되고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뭐는 뭐뭐이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라면 보통 이거를 완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런 완전한 개념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뜬금없이 요런 선택형 문제나 요런 밑줄 끈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인 뭐 if나 when 같은 거나 because나 이런 게 갑자기 뒤에 느닷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건 나중에 이제 that 나왔을 때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네를 갖고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what과 which니까 결국은 요 놈이냐 요 놈이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배웠던 대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w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행하는 명사를 싸잡아 먹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명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없이 얘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앞에 동사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가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대부분 명사가 선행하기 때문에 who나 which나 that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what과 which 선택형 나왔고 뒷구조가 불완전한 구조는 알겠어. 왜? 보세요. 당신이 노력을 하고 있대. 성취하는 것을. 근데 뭘 성취한다는 얘기가 지금 없죠. 내가 지금 끄는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걸 일단 맞고. 그러면 which가 관계대명사라면 대전제가 일단 명사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what은 옆에 명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of가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A번의 답은 what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of which 뭐 이런 것도 들어가던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가게 되면 조금 앞뒤 말은 안 맞더라도 그나마 완전한 말로 해석은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완전하다 하는 건 자리는 일단은 완전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얘를 둘을 갖고 물었을 때는 요런 구조가 됐는지 요런 구조가 됐는지 아니면은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조군이 보여서 그렇지 만약에 what에다가 그냥 밑줄 걷는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요런 것들은 엑기스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what에다가 혹시라도 밑줄이 꺼져 있으면 앞에는 선행하는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즉 명사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사가 없어야 되고 뒤는 무조건 불완전한 구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맞으면은 what이 맞는 거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술형 때처럼 쟤 틀렸으니까 딴 걸로 고쳐라 이러진 않지. 수능 문제는. 그러니까 틀렸으면 틀렸다 해서만 체크해버리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독해에 대해서 내가 하나 조금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가 안 했는가 좀 기억은 살짝 안 나는데 우리가 지금 who나 which 같은 경우에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who라는 단어도 그렇고 which라는 단어도 그렇고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으면은 얘는 항상 뒤에 동사하 는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즉 정확한 뜻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who나 아니면은 저희랑 which 같은 게 동사 즉 앞에 명사가 없고 동사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who나 which는 뜻이 생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문사 즉 누구라는 뜻이 생기고 얘는 어느 것이라는 뜻이 생겨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간접 의문문에 해당되는 거야. 누가 뭐뭐 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느 것이 뭐뭐 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석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해석하는데 도움되라고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만약에 who나 which가 뒤에 동사가 앞에 이게 없다 칩시다. 아니 명사가 없다 칠게요. 그러면은 뒤에 동사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누가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누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알고 싶어요. 이래 놔놓고 동사 들어갔죠? Who is the best player? 이래 볼게요. 뭐 뒤에 in the game 이렇게 그냥 칠게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who가 들어갔고 동사가 바로 들어간 요 상태야. 그럼 이때는 해석을 무조건 누가로 해석해야 됩니다. 누가로. 그런데 만약에요. 이게 동사가 안 들어가고 뒤에가 명사, 동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이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누구를. 예를 들면 이것도 똑같이 가볼게요. I want to know.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who를 넣고 who, he, picked up in the game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가 누구를 그 경기에서 골랐는지 이렇게 돼요. 내 말 해석 잘 들어. 누구를 그가 그 경기에서 골랐는지 이렇게 해석된다고. 모든 간접 의문문은요 말이 항상 지로 끝나. 지. 누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느 것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느 것을 이렇게 돼버려요. 관계대명사가 아닌 의문사라는 해석에서. 그래서 뒷구조가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요 해석은 달라진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명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독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단순하게 문법 문제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아닌 거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 덜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어쨌든 당신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makes it seem more worthwhile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실제 동사는 얘가 실제 동사예요. 주어는 실제 주어가 얘인 거고. understanding.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you won't want to quit endeavor if you think that it is getting you somewhere. 여러분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뒤에 endeavor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끈기, 노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끈기, 노력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뭐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it is getting you somewhere. 그것이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다 주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뭔가 진행 중이라 하면은 쉽게 그만두려고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you don't even have to 여러분들은 심지어 뭐 할 필요도 없더라 see instant gratification 그러니까 instant란 말은 즉각적인이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goal completion to know that you are on the right track 당신이 이런 올바른 길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이런 목표 완수 이런 것들을 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ssigning value and 자 어떤 가치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remembering 기억하는 거 어떻게 각각의 것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구나. 자 어떻게 당신이 하는 각각의 것이 당신의 주요한 역할에 관련되어지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B번 같은 경우는 tie라는 단어와 ties라는 말이 나왔어. 자, 여기서 tie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tie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관계를 형성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넥타이 하는 거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묶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지금 구조상 봤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로. 왜냐하면은 여기 is라는 단어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assigning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주어가 되고 얘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주어 동사를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주어 동사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each thing이야. 각각의 것이야. 그럼 네가 하는 각각의 것이니까 이 자리는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each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꼬라지만 그대로 보세요. thing이라는 게 지금 s가 안 붙었죠. 그럼 얘는 단수거든요. 그러면 동사는 지금 당연히 단수 동사를 써야 되니까 얘는 ties가 답이 돼야 돼. 다시 말씀드릴게요. each 다음에 명사는 아무리 각각의 것이라는 해석이어서 복수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생긴 꼬라지가 지금 things가 아니라 thing이기 때문에 얘는 단수주어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단수 동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단수 동사에서 I am you를 무조건 빼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동사는 무조건 알파벳 S로 끝난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각각의 것이 당신의 주요한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ties가 적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A, B만 딱 보고 했을 때는 지금 2번 아니면 일단 3번이에요. 2번 아니면 일단 3번이고 자, 어쨌든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요. helps you feel that 당신들이 느끼게끔 해주기 때문이죠. 뭐를요? You are doing well just by working. 단순하게 그냥 일을 함으로써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there is a point to everything you do.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의 어떤 시점이 있어요. So, 그래서 every action you take.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n example of this concept at work.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직장에서 이러한 개념의 예시는 would be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when 들어간데 요건 때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할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인데 어떤 때인데요? 당신이 느끼는 때예요. 뭘 느껴? The classes you're taking for your degree. 당신의 학위를 위해서 taking 하고 있는 보통요. take 다음에 class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수업을 듣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당신이 듣고 있는 그 수업은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러한 개념의 예시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놔놓고 이제 C번 들어갔다. 하나는 동사 원형이고 하나는 ing다. 자, 이 문제 해법은요 이렇습니다. 자, 박사원님, 동사 원형이 문장에 제일 앞에 나오게 되면 무슨 문장이라고 얘기하죠? 명령문이죠. 그럼 명령문은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 동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밥 먹어라. eat dinner. 끝났잖아. 그럼 eat에서 벌써 끝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동사가 필요가 없어요. 추가적인 동사가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뭐 eat dinner, I prepared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준비했던 저녁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거는 해라 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ing는 얘기가 달라요. ing는 저번에 내가 한번 좀 얘기를 했었지 싶은데 자 보세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잠깐 요거를 끄고 한번 볼게요. 끄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동사 원형이야. 동사 원형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마침표로 끝나. 왜?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뒤에는 추가적인 어떤 주어가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명령문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항상 너보고 얘기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you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사 원형인데 이렇게 썼는데 콤마 찍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어. 그리고 뒤에가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접속사 and 아니면 or이 들어가고 얘는 뜻이 뭐냐면 그러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되고 그러면 여기 주어 동사는 어떤 구조로 나올 거냐면은 당연히 you will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는 거야. 밥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배고플 것이다. 밥 먹어라. 그러면 너는 간식 먹을 것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요 영역 그리고 이 마침표까지 전체 영역에는 추가적인 뭐뭐 다자로 해석되는 동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이거 이해 안 되면 복습 한번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오늘 방수 때문에 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동사 ing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ing가 시작되어서 중간에 콤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 이거는 전에 한번 내가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동사 ing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왔으면 얘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은 그럼 여기 동사가 뭐뭐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즉 단수 동사가 하나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물론 과거형이라 하면 과거형 쓸 것이고요. 그런데 얘는요. 전형적인 뭐냐 하면은 분사구예요. 분사구.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지겹살이 들었던 말 중에 분사구문이라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럼 분사구가 여기까지고 여기 문장이 합쳐져 가지고 분사구문이라고 하거든요. 얘는요. 이 안에 동사가 없고 여기 동사 단어가 있어요. 콤마 뒤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끊어놨고 뒤에 주어 동사 들어가는 요 구조기 때문에 결국은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느냐 동사 ing를 쓰는 게 맞느냐는 추가적인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야. 즉 다자로 해석되는 거. 근데 방금 내가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 will자 있는가 찾아봐. 그럼 없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잠깐 이걸 켜야 되지. 자 다시 볼게요. 보세요. 어디 갔노? 이게 왜 나와? 자 remember 그 다음에 remembering 자 that 세모 치세요. that 세모 치고 they are not pointless 그것들은 요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remember 넣어놓고 해석해 볼게요. 기억해라. because 왜요? 뭐 때문에요? they are leading to your graduation 그것들이 당신의 졸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가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의 직장을 이끌 거라는 거죠. 뭐에서? 당신의 흥미의 분야에서.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부사절 형태로만 적용됐기 때문에 이 말은 빠져도 된다 이런 얘기야. 아예 빠져도.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명칭들을 자꾸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부사절하는 말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빼도 문장 형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ing를 넣어볼게요. 자, remembering that they are not pointless. 그것들은 요점이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당신의 졸업을 이끌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당신의 꿈의 직장과 뭐를 이끌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해석하는 말에서 은는이 없어 지금. 은는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 뭐예요? remember예요. 기억해라. 분명한 거는 그것들이 니네한테 도움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니네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심어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20분 걸렸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선택형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지금 써줬던 구조들 있잖아요. 그거 필기를 다 해놓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대조군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봐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 어법이에요. 자, 밑줄 어법인데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나옵니다. Despite our fingers being at the ends of our hands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콤마까지 끊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despite이나 아니면은 다른 뜻으로서 이제 in spite of 하는 표현 또는 뭐 in the face of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은 항상 뒤에 이러한 명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전치사 종류들의 단어에는 즉 여기 코마까지 끊었을 때는 절대로 뭐뭐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동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말은 이 being에 밑줄 꺼졌다는 것은 이 being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서술어 동사로 쓸 수 있는 all이 맞는 건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서술어 동사가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despite하고 ing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의 끝자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여기 중간에 our fingers와 같은 명사가 들어가면 얘가 뭐뭐가로 해석하거든요. 또는 뭐뭐시로 해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칭상 뭐라 하냐면은 이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상 주어. 의미만 전달해주는 주어.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죠.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손의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야. 됐나? 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과학자들은 have thought, 생각해 왔습니다. 많은 것을 무엇에 관해서 그것들의 디자인, 즉 생김새와 그리고 why를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서 why는 이유예요. 그래서 명사로 체크해 줘야 돼요. 무슨 이유? We have soft finger pads.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손가락 패드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패드하는 건 단순하게 지문인데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생김새에 대해서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생각했대. 반대로 생각하면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그 생각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 일단 어법상 맞아요. 자, physics textbooks tells us that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물리학 교과서들은 말해줍니다. 우리에게요. 말 들을 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을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뭐를요? 더 단단하고 더 거친 표면이 should provide the best grip. 정말로 가장 최고의 어떤 잡기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대요. 왜냐? The projections.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은 잠깐만요. 이 the projection 하는 건 이거 흔히 말해서 돌출부라고 얘기한 돌출부 튀어나온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락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터락이라고 하는 것은 맞물리다 이런 뜻인데 뭐와 맞물린다? substrate에 있는 그것과 맞물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substrate라고 하는 단어는 접착면인데
접착면과 맞물리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해석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봐봐. 저렇게 도우즈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일단 뭐를 찾는 거냐면요, 단수 명사를 찾든지 복수 명사를 찾는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단순하게 보는 방법은 복수 명사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셔야 되고, 그게 맞으면은 결국은 대명사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그 아까 말했던 접착면에 있는 그것과 더 프로젝션이 맞물리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접착면에 있는 그것과 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접착면에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접착면에 있는 그런 돌출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돌출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s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복수야. 만약에 얘가 틀렸다면은 does가 아니라 that으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즉 does냐 that이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 대명사입니다. 단순 대명사. 이런 예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많이 보여준 예문인데 뭘로 해볼까? 자, the boxes in A 그룹. A 그룹에 있는 박스들이 all heavier than those in B 그룹. 이래 볼게요. 그러면은 A 그룹에 있는 상자들이 B 그룹에 있는 그것들보다 더 무겁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does가 뭐 대신하는 거야? 대명사니까 복수명사 찾아야 되죠. 어디 있습니까? 대답하기 싫으면 이렇게 갈게요. 그냥 boxes예요. 박스에 지금 복수명사 됐거든요. 만약에 boxes가 아니라 그냥 박스라고만 얘기했으면 이 뒤에도 마찬가지 박스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앞에가 지금 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대명사 that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그런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면에 있는 그것과 맞물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은 결국은 복수명사가 맞느냐 마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단 어법상 문제되는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자, however 그러나 this is painfully untrue 합니다. 이것은요 평범하게도 사실이 아니래요. 만약에 그러한 그 당신이 뭔가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면이 is smooth, 부드럽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게 hobnailed boots 합니다. hobnailed 장이 박혀져 있는 부츠들이 slip across smooth rocks 하니까 부드러운 어떤 돌들을 가로질러서 미끄러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요거는 보세요. How easily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얘는 대조군이 이거야. 형용사 부사 문제야. 형용사 부사 문제. 형용사 부사 묻는 문제는요,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이 동사를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동사. 그래서 만약에 easy가 답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비동사나 감각동사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대표적인 단어가 감각은 look이나 아니면은 sound나 아니면은 feel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라면 remain, 그 다음에 stay, 그 다음에 keep 요런 종류의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건 좀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런 종류의 단어들은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를 취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sleep이라 하는 걸 미끄러지는 거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것들은 웬만한 건 다 부사야. 그래서 그건 내가 지금 필기를 따로 안 해. 왜냐면 동작 나타내는 동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여기 있었다면 이거는 easy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만 저 sleep이라 하는 거는 미끄러지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로 쓰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ounter intuitively 합니다. 자, 그래서 직관과는 반대로
The key to getting the better grip on a smooth surface. 부드러운 표면에서 더 나은 잡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is not use the hard material 합니다. 단단한 물질들을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내 해석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단단한 물질들을 사용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 이거 말 자연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use라는 단어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use는 사용하다야. 사용하려고 하면 뭐 있어야 돼? 사용할 물건이 있어야 될까 이거? 맞죠? 그럼 사용할 물건이니까 뒤에 명사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뒤에 명사 목적어니까 능동구조입니다. 능동구조. 자, 그러면은 이거에 파생되는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보세요. 저 문제는 지금 능동수동 문제야. 자, 그래서 저거랑 이제 연계돼서 가는 거는요. 과거형 쓰고 명사 들어가면 이거 능동입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쓰고 using 들어가더라도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능동입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쓰고 동사 원형 use 쓰고 명사 들어가더라도 능동입니다. 마지막으로 have나 has나 어떤 완료형을 쓰고 used를 쓰고 뒤에 명사 들어가도 능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꼬라지들은 전부 다 뒤에 명사 목적어를 가져요. 해석은 이래요. 사용했다, 사용하고 있다. 조동사는 뜻이 많지. 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것이다, 뭐 사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있죠. have used는 사용해 왔다 이거야. 주어가 주체면 이 뒤에 명사가 목적어니까 뭐를 사용해 왔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지금 보세요. is하고 used인데 뒤에 지금 hard material이 나왔어. 그럼 얘가 명사인데 이렇게 생긴 꼬라지는 내가 지금 여기다 안 써놨어요. 맞죠? 그래서 얘가 틀렸지. 얘가 답이야.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 쟤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 using으로 바꾸면 되죠. 능동이니까. 자, 그래서 발톱과 같은 단단한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와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the increased friction 이런 것은요 마찰력을 증가시키는데 하나의 부드러운 어떤 것들이 deforms 변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표면의 모양으로 변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의 어떤 부드러운 표면하고 반대의 어떤 표면이니까 이게 만약에 표면이고 내가 손 지문학하면 이거와 이거는 두 개거든요. 두 개를 갖고 서로 상대를 얘기할 때는 디어더가 맞아요. 디어더가. 그래서 저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내가 잠깐 끄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자, 보세요. 맥락상 이 디어더리 밑줄이 꺼져 있으면 누구랑 묻는 거냐면 another과 묻는 거예요. another과 묻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집에 중학교 문법책 하나라도 갖고 계시면 대명사 파트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대명사 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들어가면 one은 무조건 처음에 언급하는 하나야. 뭐 숫자 1로 되지만은 여기서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처음 언급하는 하나야. 그 다음 another은 또 다른 하나야. 또 다른 하나. 얘는 대전제 조건이요. 3 이상 있을 때 얘가 들어갑니다. 3 이상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the other은 뭐냐면은 나머지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 그럼 얘는 무조건 제일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자, 우리는 지금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언어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현재 학생이 2명 있으면 내가 이 학생 둘을 소개하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언어들은 필요가 없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명 이상이 되었을 때 언어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한 명이니까. 박은수가 있었다면 언어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there are two students in this classroom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one 아무나 찝으면 돼. 그럼 one is 배상이, the other is 박서은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one is 박서은, the other is 배상이 이래도 되거든요. 부정대명사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는 선생님 그러면요 the other를 만약에 답으로 만약에 체크한다 하면은 대전제가 뭐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할 수 있는데요. the other이 답이 되는 경우라면요. 다시 the other이 어법상 맞는 경우라면요. 이 앞 어딘가에 둘이라고 하는 어떤 매체가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 There are two students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2라는 걸 내가 전자를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one과 the other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there are many students in this classroom 이렇게 얘기했으면 one하고 the other 빼고 전부 다 another 이렇게 돼. 또 다른. 물론 구체적으로 하면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다시 가서 지금 표면과 표면이 서로 맞닿는 지점이니까 얘 하나 지금 둘이란 말이야. 둘이기 때문에 얘는 the othe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3번은 일단 잠깐 쉬었다 좀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나 벌써?